자, 30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입니다. 1번 보면 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개발계획이란 도시개발 사업 전체에 거친 방향 설정 계획입니다. 이렇게 신도시 만듭시다. 방향 설정 계획. 자, 2절 개발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사인데 원칙은 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계획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다만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서 잘라야 돼요. 딱 자르고. 잘랐습니까? 다만 거기서부터는 예외잖아요. 예외.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행에 정하는 다음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그걸 딱 들어가지고 예외 밑에 딱 끼워 넣어야 돼요. 그럼 2번 예외 있죠? 예외. 예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행에 정하는 다음의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예외 밑에다 씁시다. 차라리.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그 말 써놓읍시다.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 박스 5개 해당하는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게 지금 5개 박스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문 하나가 나오면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이거 나중에 눈치로 문제 푸는 요령이 있으니까 그걸 다 풀어내는데 한 문제가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한 문제 딱 나오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닌 지역은 무슨 수로 풀어요? 암기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 자연녹지, 두 번째 생산녹지, 생산녹지 100% 32항, 세 번째 도시지역에 거기다 써야죠. 도시지역에 뭐라 쓸 겁니까? 관농자. 네 번째 국장이 국가 균형발전 주거법입니다. 균형발전 주거놓고 균형발전에서 관계 중행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계획 지정하는 점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하고 5번 해당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적 면적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 30 이하인 지역.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크게 몇 개 나왔어요? 6개 나왔죠. 첫 번째 뭡니까?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100% 30 이하, 네 번째 도시지역 외 관농자 생각하고 다섯 번째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 여섯 번째 주상공 면적이 100% 30 이하. 암기해야 한 문제 풀립니다. 지문 하나 나오면 암기 안부터 다 풀어요. 한 문제 나오면 암기해야 돼요. 근데 얘가 단독 문제도 나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암기해야 돼요. 넘어갑니다. 3번 개발계획 공모 X 안 중요. 4번 개발계획 변경 중요. 답으로 잘 나와요. 지정권자 체크합시다.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거기까지.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거기까지 줄 거고. 자, 관계 중행장, 시군구, 시행자 체크합시다.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줄 건데 뭐예요?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만. 3장 개발계획 수립동입니다. 개발계획 수립동이 자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좀 생각해요. 자 개발계획을 만드는데 자 여기에다 신도시 만듭니다. 신도시. 자 수용 사용 방식이다. 두 가지니까 환지 방식이다. 자 이러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개발계획인데 개발계획에서 동의를 받으라. 이 개발계획 동의받을 그 말은 수용사이면 주민들이 이주합니까? 아니면 거주합니까? 이주 떠나가죠. 환지 방식 이주에 거주 살겠죠. 사는 사람들의 동의받아야 돼요. 떠나가는 애 동의받아야 돼요. 당연히 사는 사람. 환지 방식이면 주민들이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신도시 만들지 마라. 수용사용 방식이면 주민들이 떠나가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 환지 방식이면 주민 동의받으라. 최대한 얼마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 도시개발법 면적은 언제나 뭐라고? 3분의 1. 총수는 언제나 2분의 1. 그래도 핵심은 뭐라고? 자, 원칙 시작합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적용된 지역에 토지 면적 3분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냐 또는이냐 그 지역 토지소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숫자는 아예 신경 쓰지도 말아요. 언제나 똑같으니까 3분의 2, 2분의 1. 포인트는
그러면 그 다음 환지 방식 시행령에서 개발계획 변경할 때 어떤 것 같다. 변경 뭡니까? 새로운 얘기. 변경할 때도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한다. 2번 예입니다. 예외. 지정권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시행하라고 개발계획 수령 변경할 때 체크합시다.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번, 2번이 두 개가 묶여야 지문 하나 됩니다.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한다. 중요하니까 딱 기억하시고 3번 X고 4번 이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입니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어떻게 계산하냐. 면적 안에는 국공유지가 있는데 1번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다 이 얘기입니다. 2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다. 다른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소유자를 본다. 자, 소유자가 몇 명이냐 따졌을 때 한 필의 토지를 갖다 한 필의 토지를 4명이 공동 소유하면 면적이야. 이게 면적인데 이거 소유자 몇 명 볼 겁니까? 대표 공유자 한 명. 근데 다만 집합 건물이면 자 4명이 토지를 공동 소유합니다. 집합 건물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 자, A 거, B 거, C 거, D 거 4명이 공동 소유하죠. 이 지금 건축물은 뭐하고 있지만 구분 소유하고 있지만 대지는 뭐한다? 공동 소유한다. 이때 소유자가 한 명이냐 4명이냐? 그때는 몇 명이다? 4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토지 소유권 여러 명이 공유하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소유자를 본대. 다만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소유자 한 명 본다. 어쨌든 소유자가 4명이다. 3번 공람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공람공고일 전 소유자 수를 기준 산정하고 증가된 소유자 수는 토지 소유 총수에 추가하지 말 것. 봐봐요. 이렇게 지금 A, B, C, D 4명이 이렇게 4명이 주택을 다세대 가지고 있으면 공사 끝난 다음에 아파트가 몇 개 나온 거예요? 4개 나와요. 4개 나옵니다. 4개. 자, 이렇게 지금 갑이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구요? 4가구요. 4가구. 자, 얘도 갑. 이거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이요? 소유권이 한 개를 보여? 4개를 보여? 써주고 물어봅니다. 써주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소유권이 한 개를 보여? 4개 보여? 4개지, 4개. 토지 소유자 몇 명입니까? 이러면 한 명이 한 명. 토지 소유자는 한 명이요. 4개지만 소유자는 몇 개를 본다? 하나를 보인다. 그러면 얘들은, 자, 똑같은 건데 얘들은 4명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주택 몇 개 받는다? 4개. 4명인데 얘가 한 명 아닙니까? 주택 몇 개 받는다? 하나. 그러면 바보입니까? 나도 늘려야지. 얘는 평, 얘한테 정하게 되면 몇 개 나온다? 4개 나오겠지. 이랬을 때 한 명이라고 해야 돼요? 4명이라고 해야 돼요? 이 얘기요. 네. 한 명 할 겁니까? 4명 할 겁니까? 그러면 봐요. 신도시 만듭시다. 뭐하고? 기초조사하고, 뭐하고? 의견 청취하고, 뭐하고? 협의, 뭐하고? 심의, 뭐하고? 지정하고, 고시하고. 주민 여러분, 여기에다 신도시를 만들 겁니다. 주민 여러분, 여기 봐야지. 어디 보고 있어요? 여기다 신도시 만들 겁니다. 또 유명인사 온 줄 알았잖아, 지금. 여기다 신도시 만들 겁니다. 권고했잖아요, 권고.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 뭐라고요? 머리가 좋아요. 여기에다가 권고를 하게 되면 옛날은 이게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고시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물 쭉 하려면 허가받으라.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넘어갔어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물 쭉 하려면 허가받으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자 A가 땅 하나 가지고 몇 평짜리? 100평짜리. 끝나고 이거 아파트 나옵니다. 이거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나옵니다. 근데 B도 이때 10평짜리. 끝나고 아파트 나와요. 하나. 어라 나는 100평이고 10평인데 뭐 똑같이 하나 나오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바보인 줄 쪼개서 나는 몇 개만 9개 만들어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지분 쪼개기.
몇 개 나온다? 9개 나온다. 그러니까 야 나라고 칠 수가 없지. 그래 10평짜리 건물을 빼쪽하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대 지어서 9개 지어서 분양하는 몇 개 나와요? 9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지분 쪼개기.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이런 거를 허용하게 되면 이 신도시에서 최대 이번에 아파트 몇 세대 나옵니까? 3,000세대 나오는데 이게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3만 명이 들어온다니까. 3만 명이. 인천 가게 되면 인천 거기가 뭡니까? 거기 그 무슨 도시보 살바다가 건물 하나에 막 270 몇 명이 부대 그거 있어요. 지분을 해가지고 0점 몇 평, 0점 몇 평 해가지고 건물 안에 270 몇 명 달라붙었다고. 분양권 나온다고. 왜? 분양권 나오면 이런 분양권은 일반 분양의 70%예요. 조합원 분양은 어디 가든가 일반 분양의 70%. 훨씬 싸요. 받으면 얼마겠는데. 기본적으로 3억이다 그러면 받는다 그러면 보통 2억이 받으니까 벌써 1억 이익 받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거 뻔히 안 돼. 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건물 터터터 쭉 하려면 허가 받으라. 처음에 1억원 만드니까 처음에는 그래? 구역 지정하면 안 되겠네? 그러다가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어라? 얘를 봐라 얘를 지금 나한테 지금 구역 지정은 미리 알려주고 구역 지정은 나중에 하는데 자 주민 여러분 신도시 만들러 갑니다. 와서 보세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봅니까 안 봅니까? 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공부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동네는 중개사 공부 안 해도 와서 보세요. 다 가요. 한 명도 안 빼놓고 가서 다 보고 어디야? 여기야? 정확하게 여기야? 여기네? 말이야 안 해요? 말은 아무도 안 해요. 어차피 가가지고 보고 얼른 뭐 나무 심고 땅 쪼개고 집 짓고 난리 쳐야지. 그래야 보상 나온 거 보상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도시개발법은 의견 청취란 공람 공고일 후에 자 분명히 공람 공고일까지는 다세대인데 갑 해가지고 내면 가지고 있다. 공람 공고일 후에 을병정 바꿔놓으면 알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했죠. 알고 한 애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보호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 건물인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수가 증가했으면 공람공고일 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런 사업 못해요. 이거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3번은 그런 얘기입니다. 공람공고일 후 집합 건물인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가 증가하게 되면 공람공고일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증가된 자는 소유자 수에 포함하면 안 된다. 4번 구역 지정 제한되기 전에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개발계 변경 요청받기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으면 공법에서 동의가 수도 없이 많이 나고 항상 동의 처리는 뭐뭐 전에는 됩니다. 뭐뭐 전에. 하여튼 뭐뭐 전에는 동의 처리됩니다. 자고로 동의 처리하면 무조건 동의자 수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동의 처리하면 뺀다. 5번 구역 지정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 수립되기 전 사이에 체크합시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개발계 변경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 변경에 대한 수립 전 사이에 체크합시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언제 변경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그러니까 막 찍지 끊지 말고 끄는데면 끄야지 막 끊지 말고 어디다가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거기만 끄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해석 못해요. 시험장 가서 해석해서 시간 안 줍니다. 반사적으로 툭툭 치고 나와야지. 언제부터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를 기준 잡겠어요. 눈치껏 변경 전을 기준 잡겠어요. 변경 전 그게 뭡니까? 기존 소유자. 5번도 잘 나오니까 눈치껏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언제? 보지 말라고 해석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되기 전 그러니까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2번 이제 국공유지 동의수인데 자 국공유지 그거 읽고 이해해서 문제 못 풀어요. 그냥 알고 반사를 풀어야 돼요.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땅 가지고 있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요? 3분의 2 플러스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만큼 동의를 받고 개발계 만들어야 되는데 짠 해가지고 여기는 국유지나 공유지 국공유지 여기는 어디요? 사유지. 동의받기 국공유지가 쉬워요? 사유지가 쉬워요? 국공유지가 쉽지. 그럼 먼저부터 얘 거 동의받으면 이만큼만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훨씬 쉽겠네. 얘들 것만 받으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동의받을 때는 사유토지 먼저 동의받습니다. 사유토지에 대해서 사유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받으라. 받았는데 이게 전체 면적 3분의 2분의 1이 안 되면 그러면 어쩌라? 차주하면 우리가 동의해 줄겠는 얘기입니다. 쉽게 우리 거 먼저 받을 생각하지 말은 얘기요. 개인들 걸 최대한 받고 최대한이 항상 뭐라고? 면적 3분의 2 정수 2분의 1. 자, 우리가 도시개발, 우리가 국토개발 도시계획 시설에서 본다.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최대한 협의면 살아있죠. 얼마?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항상 똑같아요, 그것은. 그래서 사유토지에 대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받고 사유토지에 대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이 전체 면적 3분의 2분의 1이 안 되면 최대한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럼 와라 우리가 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누가 먼저 받는다? 사유토지 먼저 받고 줄여야 돼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관리청. 국공유지 먼저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관리청. 2번 읽어볼게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는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토지 면적 및 토지 수주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면 국공유지 관리청이 동의받을 것. 결론적으로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국공유지 관리청이다. 자, 3번 동의 철회. 그건 보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4번 보지 말고 말로 한번 해볼게요. 말로 한번 거기 두시고 상식으로 우리가 항상 뭔가 동의한다 그러면 동의한다. 자, 동의할 때 구두로 할까요? 아니면 서면을 할까요? 구두로 할까요? 서면 할까요? 서면. 왜 서면 할까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서면 동의인데 서면 동의에다가 자, 뭘 찍습니까? 인감 도장을 찍습니까? 아니면 지장을 찍습니까? 아니면 펄서를 쓸까요? 상식적으로. 지장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건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상식적으로 뭐 씁니까? 인감 도장 찍고 뭘 써야 돼요?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지.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 첨부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 위조도 하고 이게 위조를 하다 보니까 도장 위조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위조하다 보니까 도정법이 앞서가는 게 우리나라는 도정법이. 동의 방법은 도정법은 동의가 엄청 많아요. 도정법이 앞서가가지고 도정법은 동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서면 동의인데 여기는 지장 찍고 어떻게 지문을 100개까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지장 찍고 뭐하고 자필 사인하고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단 해외 거주하거나 법인이면 방법이 없잖아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한다. 평소에 동의할 때는 항상 서면 동의 뭐 찍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도정법은 좀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도장 이런 거 안 쓰고 지장, 사인, 신분증 사본. 해외 거주하거나 법인이면 방법이 없으니까 지장 찍고 인감 증명서. 3번 내용이 그겁니다. 3번이 서면 동의서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 첨부한다 이 얘기입니다. 동의자수 산정. 처음부터 다시 빨리 갑시다. 첫 번째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 공유토지 몇 명? 1명. 집합건물인데 구분 소유자별로 1명. 공납건물 후 집합건물을 분할해서 구분 소유권 취득한 자. 어쩐다? 공납건물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소유자 수에 기여는 껴주지 마라. 뭐뭐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쩐다? 동의자 수에서 뺀다. 어쩌고 저쩌고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어쩐다? 변경 전 기존 소유자를 기준한다. 동의는 누구 먼저 받고?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구권유 발정에 동의받는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308페이지입니다. 4절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공법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도 안 배운 거 엄청 많아요. 지금 5월 6월 가면은 설명 안 한 거 또 해야 돼 지금. 빨라서 모르겠네 이러지 말라고. 설명을 더 해야 된다고. 지금도 빼먹은 게 많다고. 4절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이 설명하면서도 개발법 6문제에서 3문제잖아요. 3문제. 6문제도 아니고 설명을 다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빠져나가는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은 일단 옆에다 써야죠. 정답,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발계획 내용이 다 아니고 정답, 지구 단위 계획. 매번 나옵니까? 어쩌다. 개발계획 내용이 몇 개 있나요? 많다. 뭐 빼고 다 있다? 지구 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연습합시다. 개발계획 내용에는 인구 수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처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보증이 포함되어 있다. 있다. 지구단위기 포함되어 있다. 그거 빼고 다 있다. 그거 빼고. 솔직히 말하면 그거 빼고 다 있다. 자, 그러면서, 자, 4번 일단 줄 꺼놓고 4번. 시행자에 관한 사항, 그 줄 꺼놓고, 시행자에 관한 사항 줄 꺼놓고, 다시 박스 위에 시작합니다, 이제. 개발계는 다음 각과 사항이 포함된다. 다만, 13부터 1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줄 꺼야지. 13부터 16호. 구역 지정 후 줄 꺼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3부터 16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우리가 13부터 16 앞전에 암기한 건 연습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암기했나요? 네, 순대사기. 그럼 2달 뒤에 또 들어요. 순대사기. 자, 16번 갑시다. 순환 개발의 순. 15번 임대주택 건설 계획의 대. 14번 수용 사용의 사. 13번 줄 꺼야 돼요. 줄 길게 꺼야 돼요. 구역 밖의 지역의 기반 설치의 기. 이 순환 개발은 하나밖에 없는데 기는 여기저기 많다니까. 12번도 기 있어요. 12번 봐요. 11번 도로 상하선 주요 기반 설치가 거기도 기 있잖아요. 순대사기인데 순이 뭐냐? 순환 개발. 대는 뭐냐? 임대주택 건설. 사가 뭐냐? 수용 사용. 기가 뭐냐? 기반 설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 기는 많이 있으니까.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뭐가 있다고요? 순대사기. 지문 하나 나오면 눈치를 풉니다. 한 문제 나오면 암기해야 돼.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를 대입해서 순대사기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개발계획 수립의 구체 기준해 가지고 1번 이해해야지 암기할 성질아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 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관리계획의 1번이 뭡니까? 지역지구. 2번 뭡니까? 구역. 3번 기반시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5 지구단위, 6 입지규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개발사업. 개발사업 하려고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개발계획을 만듭니다. 개발계획은 기껏 해봤자 관리계획의 일부입니다. 관리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된다? 기본계획과 광역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계획도 어디에 맞아야 된다? 기본계획과 광역에 맞아야 한다. 개발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일부니까. 그래서 1번 국계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등이 광역과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자, 2번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의 규모입니다. 복합 기능 갖는 도시, 차, 도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사. 그게 뭡니까? 신도시. 우리나라 신도시라는 개념이 언제 들어왔어요? 80년대 후반이죠. 후반. 80년대 후반 서울에 70년도 80년도 지방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올라왔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방법이 없어요. 주택 문제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안 되겠다. 밑에다 뭐 만들고, 서울 밑에다가 뭐 하나 만들고, 분당 하나 만들고, 위에다 뭐 만들고, 일산 만들고, 중동, 3번, 평촌 5개가 우리나라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기 신도시가 전부 다 뭐 때문에? 서울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동네 괜찮으니까 좀 나가세요. 서울 시민이 많이 나갔나요? 많이 나갔지. 주택내 해소됐습니까? 조금은 해소했어요. 조금은. 근데 이렇게 나갔다가 아침 되니까 다시 오더라고요. 왜 그런데요? 갔다가 아침 되니까 다시 와요. 다시. 우리나라 도로 중에서 이 폭이 최고 넓은 도로가 몇 차선까지 봤나요? 편도? 10? 네. 8차선? 어디서 봤습니까? 네, 광화문 앞이 되게 넓어요. 그게 한쪽만 해도 8차선 되는데 한쪽만의 편도 한 12차선 봤습니까? 못 봐도 봤다 우기는 거예요. 어차피 뭘 하겠어 지금 내가 봤다는데. 봤습니까? 봤대요. 왕언니가 봤대요.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 가면 자유로 가봐요. 자유로. 처음에 출발하는 입구는 12차선 넘어요. 이게 가다가 줄고 나중에 2차선 되지만. 그러면 이 넓은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한가하든가요? 빽빽하든가요? 이 넓은 도로가 빽빽하다니까요. 왜 그러면 이 넓은 도로가 빽빽하니까?
왜 나갔다가 아침 되면 전부 다 다시 들어오냐 이런 얘기요. 이 도시가 무슨 기능 위주로? 주거 기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요. 여기서 어쩌면 자고 벌고 움직이고 즐기고 해야지. 왜 잠만 자고 되돌아오냐? 그러니까 주거난을 해소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뭐가 더 심각한 교통난이 나오고,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실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런 도시 만들면 안 된다. 근데 2기 신도시가 나올 때는 뭐도 나오고 판교도 나오고 동탄 나오고 제2동탄 나오고, 제2동탄이 규모가 훨씬 커요. 제2동탄이 자족 기능을 못하면 경부고속도로는 교통난이 된다. 이거 발표하면서 어떻게 하든가 여기서 뭘 갖더라? 자족 기능을 갖춰라. 여기다 신도시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움직이고 즐기고 모든 걸 거기서 해야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려면 최소 면적이 얼마 이상이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만든 게 330만 이상. 330만 별로 크지도 않아요. 별로 크지도 않은데 330만 이상 되는 신도시를 만들 때는 그 안에서 봐봐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그잖아요. 등 모든 기능을 갖춰야 된다.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면적이 330만 이상입니다. 문제는 마음은 뭐라 하냐?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특정 기능 위주가 배치되도록 수립해야 된다. O냐 X냐? X지. 특정 기능이 아니고 복합 기능. 자, 3번입니다. 개발계획 작성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빨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개발계획인데 수립 시기가 원칙은 언제라고? 원칙은 구역 지정 시. 구역을 지정하면서 하는 게 원칙인데 구역 지정 후에도 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분의 30이야. 도시지역 외 뭐라고? 관농자, 균형발전 뭐 빼고? 자연환경 빼고. 주상공 면적이 100분의 30이야. 암기해야 돼요. 구역지정 후 수립할 수 있다.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 내용 4번에 뭐가 있더라? 시행자. 얘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얘를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개발계획 내용 4번에 뭐가 있다? 시행자.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다. 뭐가 있더라고요? 순대사 기획권. 자, 변경은 지정권자를 직접 또는 요청받아 변경할 수 있고, 동의기준 그러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면적 얼마 이상가? 3분의 2 이상가?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포인트는 뭐라고요? 와. 면적 3분의 1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그러하지 않는다.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한다.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 1명. 집합 건물로서 공유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별로 1명. 공람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공람공고일 전 기준하고 증가된 데 포함하지 마라. 전에 동의 처리하면 소유자 수에서 뺀다. 어쩌고저쩌고 소유자 수가 변경이 되면은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동의는 사유토지 먼저 받고 부족하면 그 권리에 동의 받는다. 그러면서 기준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과 기본계획이 맞아야 되고, 복합도시 얼마요? 330명 이상.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걸 알고 이해가야 돼요. 구역의 해제 시기.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302페이지 가게 되면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이게 안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올해 분명히 나오겠다. 예상을 해야 돼, 예상. 자, 1번 해제 간주 사유 해가지고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체크합시다. 다음날. 포인트는 다음날. 다음날 해제된 것을 본다. 다음날입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3년이 된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2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다음날. 환지 방식이면 환지점 공고일에 다음날. 2번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다음에 규정된 날에 체크합시다. 다음날. 참고로 모르면 정 안 되겠으면 다음날이라도 잡아야 돼. 다음날이라도. 주로 답이 그거니까. 하다도 안 되면 다음날. 이거로 잡아야 돼. 다음날에 해제된다. 1번 구역 지정 고시하고 죽읍시다.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것이.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것이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은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330만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설명할 때가 듣고 이해하시고. 시작합니다. 도시개발구역만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 도시지정되고. 자동 뭐가 된다? 지구단위 계획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되면 뭘 만들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을 만든다. 지구단위 계획 만드는데 기간을 몇 년 줬어요? 3년. 이거 암기하고 넘어와야 돼요. 국토계획법에서 3년.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이 없고 실시 계획에 들어갑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아까 개발 계획의 내용이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는 개발 계획 밑에 있는 실시 계획에 사업 계획서 실시 계획에 뭐가 들어가요? 지구단위가 들어가요. 실시 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가 만든 사업 계획서요. 그러면 시행자가 실시 계획 만들려면 누가 시행자예요? 시행자부터 지정해야 되겠죠? 시행자는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개발계획 내용이 뭐 빼고 다 있다? 지구단위 빼고 다 있다. 개발계획 내용 4번.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또 따져봐야지. 개발계획을 언제 수립한대요? 개발계획 언제 수립합니까? 저기다 다 써놨잖아요. 일부러 써준 이유가. 살짝 컨닝하라고.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시 수립합니까? 아니면 구역 지정 후 수립합니까? 얼마 친절합니까? 써주고 물어보는데. 구역 지정 시 하는 게 원칙인데 구역 지정 후에 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뭐라고요?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분의 30이야. 도시지역외, 관농자, 균형발전, 자연환경 빼고 주상국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 하여튼 이거는 암기해야 되고 벌써 이거 한 10번 한 것 같아요. 10번은. 한 번만 더 할까요? 이 정도 했으면 성의를 봐서라도 암기해야 돼요.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녹지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다. 도시지역외, 그러면 관농자다. 균형발전, 자연환경 빼고 주상국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 자, 시작합시다. 자, 구역 지정 시 뭐 한다? 개발계획 수립한다. 시작한다면 칠판 봐야지, 칠판. 설명 듣고 이해를 해야지. 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 수립한다. 그 말은 구역 지정할 때 뭐 한다고? 시행자 지정한다고. 그러면 시행자는 구역 지정하면서 몇 년 내에, 3년 내에 실시 계획을 만들어야지. 3년 내에 뭐 만들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어디 들었으니까? 실시계획 들었으니까 3년 내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을 하세요. 안 하면 어쩐다고요? 3년이 되는 다음날 해제. 왜 3년인가 이해해야 돼요. 실시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됐으니까. 두 번째, 공사가 끝났네요. 공사 완료. 환지 방시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여기 봐. 자, 도시개발구역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다시 읽어줍니다. 도시개발구역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아니, 생각하지 말라니까. 도시개발구역이 뭐 하는데요? 신도시. 만들었다,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공사가 끝났으면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만들 것이요? 만들었죠. 다 만들었는데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만들 것이죠. 다 만들어놓으면 어쩐다? 명칭은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사 끝났으니까 명칭을 지어라. 공사를 공고일에 다음날. 자, 세 번째. 구역 지정 후 뭐 한다? 개발계획 수립한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언제 수립하냐? 2년쯤이다.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해서 고시해라. 안 하면 어쩐다? 2년이 되는 다음날 해야 된다. 왜 2년입니까?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낸들 아냐? 암기해야지. 이게 암기가 해야 돼, 암기. 이해될 수가 없어, 이것은. 개발계획 몇 년? 2년. 실시계획 몇 년? 3년. 왜 실시계획은 3년?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 수립에 고시했다. 개발계획 수립 고시했어요. 그 말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했다. 그 말은 시행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또 몇 년 내? 3년 내 뭘 만들어가지고? 실시계 만들어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인가 신청해야 한다. 안 하면 어쩐다? 3년이 되는 다음날. 자고로 실시계 인가 신청 무조건 몇 년이요? 3년. 왜? 지구단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둘은 면적이 얼마면? 330만 이상이면 둘 다 몇 년으로 간다? 5년으로 간다. 5년이 되는 다음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날 구역은 해제됩니다. 칠판 보고 다시.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날 구역이 해제됩니다. 자, 공사를 해봤나요? 못 해봤나요? 못 해봤죠.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다. 그러면 공사를 했네, 못 했나요? 했죠. 자,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 시한하면 2년이 되는 다음날 구역이 해제된다. 공사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죠. 자, 지금 개발계획 수립 시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면 3년이 되는 다음날 구역이 해제된다. 공사했다, 못 했다? 못 했다. 이렇게 공사 못하고 해제된 경우도 있고 공사 끝나고 해제된 경우도 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효과가 생기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농림적인데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니까 뭐가 되고 도시가 되고 지구단위 됐죠? 공사 안 합니다. 공사 안 해요. 공사 안 하고 구역이 해제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 안 할 건데 도시라고 우겨야 돼요? 되돌아가야 돼요? 되돌아가야 되겠죠? 어찌해야 되겠죠? 없어져야 되겠죠? 좋게 표현하면 용도적인 종전을 환원하고 지구단위 폐지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적 종전 환원 지구단위 폐지. 자, 두 번째는 공사 끝났죠? 공사 끝나가지고 해제될 때는 좀 잘 좀 붙여놓지. 들기가 불안해 이거. 공사 못하고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는 거고 공사 끝나고 지울 때는 글자만 이렇게 글자만 살살살 지운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공사 끝났으니까.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폐지됩니까?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308페이지입니다. 2번 X, 3번. 303페이지. 303페이지. 중간 동그라미 2번 X고 3번. 해제 간주 효과. 그 효과가 시험에 나오니까.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되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계법에 따른 용도 지역,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도시개발 지정 전 용도 지역, 지구단위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걸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용도 지역은 종전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는 폐지된 걸로 본다. 단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될 때는 환원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다. 폐지되지도 않는다. 이제 거기까지 그 부분 좀 이해해야 되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끝났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이쪽 파트가 좀 어려워요. 많이가 아니고 좀 어렵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1번 시행자. 자,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서 체크합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 다음 더 보지 말고 박스에 시행자가 쫙 있는데 공공시행자가 누군가 마세요. 암기하지 말고 국가지자체가 공공인가 민간일까요? 공공. 공공기관은 공공.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 지방공사는 공공. 토지소유자는 민간. 조합은 민간. 조합은 언제만 만든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더 읽으면 시간 낭비고. 자, 2번입니다. 옆에 2번. 큰 2번. 2번에 1번. 중요. 도시개발구역 체크합시다. 전부를 환지 방식. 전부를 환지 방식. 동그라미 2번. 전부를 환지 방식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건 신경 써야 돼요.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 다음에 2번 지자체 등의 지정. 걔는 아예 하지 말고 X. 저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위기 같아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3번 시행자 변경도 얘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니까 6월달 가서 고민해서 할까 말까. 그 다음에 2절 규약 등의 작성인데 규약 이것은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하면 내가 나 혼자 하게 되면 내가 나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2인 이상이 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뭔가 룰을 만든 룰을
뭔가 누를 만드는데 그 누 명칭을 뭐라 하냐? 누 명칭을 빨리 쉬라는 얘기야. 빨리 끝내실 테니까 잠깐만 잡으세요. 누를 우리 같은 민간인들 할 때는 뭐라 하냐? 규약이라 하고 조합이 만들 때는 그것은 정관이라 하고 공공기관은 시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정도만 듣고 넘어가요. 민간이 할 때는 그게 뭐다? 규약. 조합이 하면 정관. 공공기관이 하면 시행규정. 그 정도만 알고. 3절 도지개발 사업의 위탁 등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한번 나왔는데 자 거기 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모여서 도지개발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소유자니까. 자 여기 철도 건설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없습니까? 항만 만들어 본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고 국가기관에 맡기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되겠지. 통과.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314페이지 4절 도지개발 조합 쉽시다. 얘는 중요하니까. 도지개발 조합은 중요합니다. 중요.